미국 대선에 이렇게 지금 돌아가는 모습을요, 보도되는 내용만 보면 완전히 트럼프는 끝났고 공화당도 끝나버렸습니다. 이쯤 되면 그냥 다 물에 빠져 죽어야 될 정도다. 뭐 14%까지 벌어졌다 부터 시작을 해서 트럼프의 성추행과 관련되어서 문어처럼 몸을 더듬었다라고 하는 고소를 하는 사람들이 줄을 잇고 있고, 더 나아가서 공화당은 트럼프를 버렸고, 또 한편으로는 이 톰 행크슨이 백스트리트 보이스니 뭐 로버트 드니로까지 다 나서서 트럼프 비판을 하고 있고, 트럼프는 이제 선을 넘어버렸고 사업도 망했다부터 막 온갖 이야기가 다 나오고 있습니다. 거의 트럼프는 지금쯤 지옥에 가서 허덕거리는 그런 양상인데요. LA타임스 여론조사에 보면 오늘 아침에 44.3 대 44.2로 0.1% 트럼프가 이긴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LA타임스 여론조사가 왜 다른 여론조사와 다르느냐 하면 2012년 대선에서 누구를 찍었는가라는 그 부분을 패널을 갖다가 선택하는데 가중치를 이렇게 부과를 합니다. 자, 그래서 오바마 찍었다는 사람 27%, 롬니 했다는 사람 25%, 나머지는 신규 유권자와 비투표자를 이렇게 해서 이 여론을 하기 때문에 샘플 구성에 있어서 저는 비교적 객관적인데, 또 이걸 비판하는 사람들은 오바마를 안 찍어놓고 찍었다거나 한마디로 롬니를 안 찍어놓고 찍었다거나 기억을 제대로 못하거나 이런 사람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가 지난번 대선에서 누구를 찍었는지 거짓말하면 몰라도 기억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미국 여론조사의 체리피킹, 체리피킹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 이 벗지 따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보고 싶은 것만 본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즉 여론조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내가 해석하고 싶은 것만을 해석하는 것이 체리피킹이라 그러는데, 이게 난무한다. 지난번 무슨 이 총선에서 한국 여론조사로 보면 새누리당은 170석에서 80석 얻었어야 되죠. 그 다음에 영국의 브렉시트는 브렉시트가 부결되는 쪽으로 한 4%가 더 나왔어야 되죠. 자, 미국의 지금 여론을 보면 이렇게 다 미국 대선에 완전히 힐러리가 압도하고 있고, 트럼프는 악재만 있고, 경합주에서도 대부분 이 힐러리 쪽으로 기울고, 이렇게 됐다면 대선 벌써 끝난 겁니다. 근데 과연 그렇게 벌써 끝이 났느냐라는 부분에서 봤을 때 정말 저는 전혀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10명한테 전화하면 9명도 답을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론조사에서 답이 저렇게 떨어진다면 결국은 그 여론조사가 제대로 된 여론을 반영하는 데 실패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전문 패널들한테 2차 토론이 누가 이겼냐 하면 대다수가 트럼프가 이겼다고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그 토론이 끝난 이후에 한마디로 왜곡된 샘플을 해서 700명 미만으로 조사된 그 결과에서 그래도 또 힐러리가 이겼다 하는 것만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아침에 동아일보에 허문명이라는 그 논설위원이 글을 하나 썼는데요. 국내에서 생중계된 대선 2차 토론을 보면서 찹찹한 마음이 들었다. 상대방을 향한 비방과 매도는 저주에 가까웠고 정책 같은 것은 아예 없었다. 자, 힐러리, 트럼프 입에서 오르내린 단어는 성추물, 거짓말, 정경유착, 인종차별, 국가기밀 유출 이런 것밖에 없었다. 아직도 미국이 세계 민주주의의 수호국이고 자유민주 정의가 살아있는 이상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번 토론회를 보고 충격을 받을까봐 두렵다. 자, 트럼프 역시 예의나 품격과 거리가 먼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고, 힐러리는 조리 있는 말솜씨로 풍부한 국정 경험을 가진 준비된 후보라는 느낌을 갖게 했지만, 문제는 상위 1%의 가진 자들 속에 살아온 힐러리가 시종일관 약자와 서민 편으로만 살았다고 말하는 것이 가슴에 전혀 다가오지 않고 있다는 거다. 기자에게 메일을 보낸 한 재미학자는 3만 건이 넘는 이메일에 대한 불신뿐 아니라 월가와 IT 재벌 을 통한 엄청난 기부금을 모집한 힐러리보다 트럼프가 하는 말이 덜 위선적이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트럼프 지지층을 형성하고 있다. 힐러리가 철저히 제도권 후보라면 트럼프는 비제도권 후보다. 제도권 대 비제도권, 인사이드 대 아웃사이드의 대결이 이번 미 대선의 특징이다.
주류 언론들이 주로 힐러리 편이고 이 SNS 여론이 트럼프 편인 것도 마찬가지다. 트럼프를 지지하는 미 SNS 여론을 훑다가 보면 한국에 헬 조선이 있다면 미국에는 헬 USA가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다. 보스턴대 사회학 박사인 경북대 김광기 교수, 이분 미국 문제에 대해서 좀 잘 아시더라고요. 미국은 망가진 지가 오래됐다. 버니 샌더스나 트럼프가 미국 병을 겉으로 드러낸 것일 뿐이다. 보수 진보 프레임은 이미 깨졌다. 미국 공화, 민주 모두 대기업이나 월가의 슈퍼팩에 매수되어 돈에 움직이는 한 통속이라고 생각하는 미국인들이 많다. 제 말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저는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안 따서 제 말은 항상 추론에 근거하고 근거 없는 말이라고 비판하십니까? 자, 8년 전 버락 오바마가 내건 구호가 변화였다면 이번 선거의 키워드는 분노다. 오바마한테 8년 동안 사기를 당해왔기 때문에 8년간의 변화가 됐느냐? 아니, 변화한 거는 더 죽게 생겼다. 그래서 이제는 그 변화가 사기 같은 소리 하지 말고 우리는 분노한다로 바뀐 겁니다. 트럼프는 그들의 화염병이라는 거죠. 열심히 일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아메리칸 드림은 깨졌고 중산층은 무너졌다. 수십 년간 국내 외적으로 미국의 정책이 되다시피 한 신자유주의 정책은 월가의 탐욕이 극에 달하여 있는 자 가진 자들을 위한 자유정책이 되었다. 한국에도 지금 이 신자유주의 정책을 열심히 빨고 계신 분들이 있죠. 그렇게 빨다 못해서 재단에 돈까지 한 800억 좀 거다 주고 그러죠. 그거하고 신자유주의가 무슨 관계가 있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시고, 기업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준조세를 거두는데 정경련 상금 부회장이 앞장을 선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미국의 정경유착과 한국의 정경유착은 다른 겁니까? 같은 겁니까? 자, 세계 금융위기의 진원지가 이 미국이 되어버리면서 일자리는 줄고 이라크 전쟁으로 재정은 파탄이 났다. 트럼프는 이 모든 책임을 히스패닉, 중국,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 등으로 돌리고 있고, 하지만 문제의 본질을 벗어난 비겁한 선동이다. 그가 재앙이라고 말하는 미국병은 남이 아닌 미국인 스스로가 만드는 거고 미국 지도자들의 자성과 반성이 먼저다. 근데 선거 나가서 미국의 지도자들 자성하시오, 미국의 지도자들 반성하시오, 우리 사회 기득권 다 물에 빠져 죽읍시다, 그래 말을 할 수 없는 거니까 원래 선거라는 거는 선동입니다. 힐러리가 자신을 비판하면 신메카시즘을 동원해서 러시아의 해킹에 의한 부분을 그대로 믿고 저렇게 이야기한다고 말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죠. 이런 이야기를 객관적으로 하시려면요, 선거판에서 방금 이 허논슬 의원이 말을 하는 이런 내용을 이야기하면 먹혀들겠습니까? 안 먹혀들죠. 그러니까 저놈 때문이다라고 하나를 지목해야 되죠. 자, 미국 대선에 대한 한국 유권자들 관심이 높은데 트럼프가 힐러리 둘 중에 누가 되느냐에 대해서 한국도 영향을 크게 받는 부분도 있고, 중산층 붕괴와 양극화라는 비슷한 병을 앓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 미국이 어떤 해법을 냈는가도 궁금하기도 할 거다. 누가 최후의 승자가 될지에 관심도 중요하지만은 이번 선거에서 드러난 미국 시민의 절망, 분노, 불안, 그리고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에 대한 바닥 여론을 차분히 들여다 봐야 된다. 트럼프가 되든 당선되든 우리는 이번에 트럼프와 트럼프 현상을 다 주목해야 된다.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뭐 이분 말씀에 다 동의하는 건 아니지만은 상당한 부분 기존에 제가 해오던 어떤 부분과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 언론들이 잘 소개를 하지 않고 있는데요. 제가 어제 폴 라이언 하원 의장이 공화당 소속이죠. 지금 공화당이 서열 1인데 이 사람이 트럼프를 더 이상 방어할 수 없다. 트럼프는 트럼프대로 가고 우리는 우리대로 가자 해서 트럼프 버렸다고 시끄러웠는데요. 한국 언론에는 소개되지 않았는데 어제 미국 언론에 폴 라이언이 뒤꿈치를 들고 조용히 다시 또 트럼프에게로 들어왔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이 글을 보냈는데요. 왕 소장님이 그렇게 말을 하자마자 폴 라이언이 또 슬그머니 트럼프한테 다시 기어 들어왔고 생쥐처럼 탈출하려던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그대로 또 주저앉아서 선거운동 열심히 하자는 겁니다. 세상의 이치는 빤한 겁니다.
또 한국 언론들이 보도하지 않는 게 하나 있어요. 힐러리 캠프의 이 참모들이 한마디로 미국의 종교 문제를 갖다가 주고받은 이메일에서 상당히 거론하면서 폄하를 했는데, 미국에서 종교를 거론하는 거 굉장히 위험한 부분인데요. 그런 내용이 또 위키리크스에서 나왔습니다. 자, 힐러리 후보 측근들이 가톨릭 교도들을 깎아내리는 발언을 했다는 겁니다. 2011년 4월 힐러리 후보 측 공보 담당자인 제니퍼 팔미엘이, 제가 몇 번 지금 이야기한 친구죠. 그리고 존 헬핀 미국 진보센터 연구원이 주고받은 이메일에 들어있는데요. 보수운동의 이 강력한 지도자들은 대부분 가톨릭 교도라면서 이들은 기독교 민주주의라는 것을 모르는 것 같다고 조롱을 했고, 보수적인 언론 재벌 루퍼트 머독이 자녀들을 가톨릭 교도로 기르는 방식에 대해서도 비웃었다고 합니다. 자, 공화당 지도자들 가운데 보수적인 기독교도 가톨릭 교도들이 많은데요. 공화당 쪽의 반응은 어떠냐 하는 부분인데, 트럼프는 반가톨릭적인 편견이라면서 힐러리에게 당장 팔미에리를 해고하라고 촉구했고요. 가톨릭 교도인 폴 라이언은 충격적이고 믿기 어려운 일이라는 반응을 보였고, 독실한 개신교도인 공화당 부통령 후보 마이크 펜스 인디애나 주지사는 힐러리 측에 사과를 요구했고, 또 힐러리의 러닝메이트 팀 케인도 독실한 가톨릭 교도라는 겁니다. 아직 힐러리 측은 반응을 보이고 있질 않는데요. 참 힐러리 측에 있는 사람들 입조심 손가락 조심을 안 하다가 해킹으로 별게 다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기사도 나왔습니다. 퇴임 후 강연으로 2,600억을 번 클린턴 부부가 대선 가도에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현직 퇴임 후 유명세를 앞세워 초고액 연설료로 상당한 부를 쌓은 클린턴 부부가 대선이라는 중대 고비에서 그 부메랑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대선에서 승리하더라도 상당한 부담이 될 거다. 이 부부요, 엄청난 돈을 모금하면서 이 또 사적으로 강연에 나가서 이렇게 돈을 또 끌어들입니다. 정치를 하는데 이렇게 많은 돈이 모금 외에 또 뭐가 필요합니까? 민주당의 힐러리가 상대인 트럼프의 유례없는 이런 악재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추격권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은 낮은 인기도 때문인데, 힐러리는 민주당 후보답지 않은 기득권 이미지, 가진 자들에 대한 편향성, 미국 최상류층에 해당되는 축제, 즉 부를 쌓는 방법 등이 배경에 자리 잡고 있는데요. 엘리트층에 대한 대중의 반감이 팽배한 분위기 속에서 공직 경력을 앞세운 클린턴 부부의 축제가 좋게 보일 수가 없겠죠. 이 파이낸셜 타임즈는 그동안 축제, 즉 돈을 쌓는데 열을 올려온 힐러리 부부가 대가를 치르고 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힐러리 부부는 힐러리가 국무장관을 퇴임한 2014년 4월 서부 지방에서 가진 날 동안에 5차례 연설회에서 100만 달러를 벌었습니다. 자, 5번 강연하고 4일 만에 100만 달러. 한국 돈으로 뭐 한 11억이 넘는 돈을 벌었죠. 그 일주일 전에는 클린턴이 단 이틀간 70만 달러의 추가 수입을 올렸고, 이들 부부는 행사 참여해서 연설하는 것이 사업이 되어버렸습니다. 지난 2001년 빌 클린턴이 대통령에서 물러난 이후 이들 부부는 주로 강연과 저술로 2억 3,700만 달러, 2,600억을 벌었습니다. 이들 부부는 2014년만 해도 2,800만 달러의 소득을 신고했습니다. 현직에 있던 2000년의 소득은 35만 7천 달러였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에 물러나고 한 330억 정도 되는 돈을 1년 만에 벌은 사람들이 현직에 있을 때는 기껏해야 한 4억 정도 벌었다는 거죠. 그러니 이 현직은 퇴직 이후에 벌 돈을 위한 한마디로 간판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힐러리 부부는 남편 퇴임 당시 1200만 달러의 부채를 갖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지금은 뉴욕과 워싱턴 고급 주택가에 저택 2채를 갖고 있고,
JP 모건과 뱅가드 등의 은행에 수백만 달러의 계좌를 갖고 있고, 이들 부부의 축제는 대선 가도에 큰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 경쟁자 트럼프로부터 이 공격 대상이 되고 있고, 정책 토론에서도 유권자한테 설득력을 잃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 9일 토론에서도 트럼프가 힐러리의 공직 경력을 사적인 이득에 전용하고 있고, 상당한 재산을 모았음에도 정작 선거에는 쓰지 않고 있다, 거의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자, 버니 샌더스도 힐러리가 월스트리트와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대은행으로부터 연설료를 상당히 받았다고 선거 기간 내내 공격을 했습니다. 이들 부부의 축제는 미국의 전통에 비춰보면 다소 이례적이라는 겁니다. 다 이렇게 안 했어요. 상당수 미국 대통령이 퇴임 후 재정난에 시달렸고요. 트루먼 대통령은 퇴임 후 수입이 급감하자, 그래서 의회가 58년에 대통령 연금을 만들어줬다는 겁니다. 먹고 살기 힘들까봐. 제럴드 포드는 먹고 살기 힘들어서 기업의 이사직을 받아들였고, 로널드 레이건은 퇴임 후에 일본에서 연설한 대가로 100만 달러를 받았습니다. 일본하고 대통령 할 때 좀 가까웠으니까 퇴임 이후에 일본이 좀 먹고 살 용돈을 좀 준 거죠. 공화당 출신 콜린 파월 국무장관은 최근 공개된 2014 이메일에서 힐러리 부부의 이런 축제 열의를 탐욕으로 비난을 했습니다. 힐러리 부부의 축제는 마찬가지로 퇴직 후 경력을 이용해서 상당히 돈을 모은 토니 블레어 총리, 이 사람요 중동의 적성 국가에까지도 고문을 맡으면서 돈을 벌어서 이 사람을 빗댄 그 영화도 나왔지 않습니까? 자, 힐러리가 아직까지는 축제에 따른 정치적 부담을 이렇게 잘 버티고 있는데, 자, 설사 힐러리가 대통령이 된데도 고액 연설료는 계속 문제가 될 거고, 왜냐하면 대통령이 되면 지가 고액을 연설료를 받은 상대 기업에 관한 문제에 대한 정책을 다뤄야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금융계 감시 단체에서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단순 재정 문제가 아닌 업계 전체가 힐러리 부부에게 고액의 연설료를 이렇게 지불했다. 즉 힐러리에 그냥 이 돈이 늘어났다, 부가 이렇게 많이 쌓였다는 문제가 아니라 금융업계 전체가 힐러리한테 갖다 바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자가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을 때 미국의 나라 꼬라지가 어떻게 되겠는지 제가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린 겁니다.